인구 증가율이 전국 상위권 내에 있지만 생활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는 김포 을의 이모저모를 오늘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전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GTX 얘기는 거의 매주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 이 민주당 김포을과 하남지역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 GTX-D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최정윤 하남시 지역위원장님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김포와 하남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가지고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 10월 31일 날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GTX-D 노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김포는 한강 신도시로 인해서 최근 10년 동안에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2030년까지 60만 인구로 도시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도 검단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100만 인구의 대도시권을 형성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GTX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GTX-D. 자, 정부가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GTX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선이 언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수도권 북서부 지대가 사실 뭐 어느 동네든지 우리가 역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런데 네.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뭐 경제성도 따져야 되고 지리적 요건도 따져야 되고 뭐 원하는 데 다 지나가면 이게 열차가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지그재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이 많다고요, 지금. 네, 수도권 북서부 일대의 지역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GTX-D 노선 발표가 있은 뒤에 발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사전 타당성 요격 예산 4억을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기점을 인천에서 출발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이를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시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비화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검단 신도시를 지나갈 줄 알았었는데 청라로 뭐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인천시에서 보이게 되면서 민민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도 마찬가지로 검단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제 A, B, C, D 이렇게 이니셜이 아닌 이상 이제 순번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D라는 것은 앞선 A, B, C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A, B, C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야 G도 원활하게 따라갈 텐데 그래서 이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GTX-A 노선이 이번에야 첫 삽을 겨우 떴거든요. 예. GTX-B, C 노선이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 GTX-D 노선이 언제 진행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비전 2030의 GTX-D 노선이라고 언급만 한 상황이거든요. 예.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면은 내년 4월 총선 이후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때도 한 1년이 소모된 이후인데 그렇죠.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자막을 냈습니다만 15년까지 보는 분들도 그렇죠. 있네요. 예. 그렇게 되면 총선 이후에 또 각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또 옮기려고 유치하려고 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설령 김포시가 노선이 포함된다 하더라도요. 또 KDI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KDI 예타 기간이 최소한 1년이 걸릴 거고요. 예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또 착공까지 또 2, 3년이 걸립니다. 네. 공사 기간도 뭐 10년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최소한 빨라야 15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네. GTX-D 노선 뭐 희망 섞인 얘기긴 하지만 예. 갈 길이 아주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그 계획들이 너무 성급하게 서로 싸우기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을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TX-D 노선에 확정된다 해도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한번
그 착공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또 그 노선에 대한 각 지역 간의 어떤 갈등도 그렇습니다. 조정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국토부가 GTX 노선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GTX를 만일 신설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상으로도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장은 김포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2020년 말에 발표하는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차분히 준비하고 여론을 모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집권 여당의 그 추진력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길들을 최대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GTX 노선 신설에 대한 좀 자체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 지역의 또 다른 고민거리 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물대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여타 경기 외곽 지역의 오래된 문제점 중 하나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이미 많이 진척이 됐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김포시 대곡면 거물대리 주변에 오염물질을 대거 배출하는 주물 공장이 지금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곳이 절대 농지입니다. 절대 농지는 사실 공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하지만은 과거에 김포시가 이거를 허가를 해주게 되면서 한 10곳 이상의 주물 공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많은 환경 피해, 주민들 피해 때문에 직접 김포시에다가 이 주물 공장을 폐쇄 처분을 요구했고요. 김포시는 이에 맞춰서 폐쇄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주물 공장 업주들이 반발을 한 거죠. 결국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다시 주물 공장이 지금 재가동되고 있고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를 피해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질병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김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역 정치권에서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김준현 지역위원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김포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 밀집 지역 정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곡면 일대 또 약 160만 평에 이르는 그 평화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함으로써 일괄 정비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포가 이렇게 공장이 난립한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기업 플랜들이 규제 완화 정책에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수도권에 이 공장 규모와 업종의 제한이 좀 풀렸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존 수도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환경 오염 유발 업종의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근본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이제 좀 현재 와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의 불법적인 그 환경오염 행위에는 엄격하게 처벌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집시설 가동 등과 같은 어떤 환경 저감 장치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물대리만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몇몇 지역이 이미 주민들이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계속해서 아우성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악취, 쓰레기 문제, 또 소각하면서 나는 그 매연들, 이런 고통과 관련된 민원들 상당히 많이 지금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강 신도시 일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직접 계측 장비를 동원을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정부에 고발까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지난해 취임을 하면서 이 같은 이제 시민들의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공장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단속해야 됩니다.
이들은 주로 새벽이나 혹은 비 오는 날 이 포집설을 가동을 중지한다든지 예. 혹은 폐수를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처럼 드론을 이용한 환경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감시 활동을 예. 강화하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들을 이전시키는 것인데 이게 또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예. 자, 교통 문제 또 생활 환경 문제 살펴봤습니다만은 고민이 또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김포가 상당히 넓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보면 이제 농지 아니면은 앞서 살펴봤던 공장, 또 창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외식업 이외에 이렇다 할 뭐 기업이다, 뭐 기업이 유치된 것이 이제 펜텍이 부도난 이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벤처 신화로 거론됐던 이제 펜텍이 부도가 나면서 네. 김포 지역 내 대규모 기업체가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예. 열악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정도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족 도시로서의 김포의 위상은 점점 더 추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벤처 베드타운으로 지금 전락돼 있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김포 골드라인이 개통이 되게 되면서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그나마 교통에 좀 순통이 트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GTX D 노선을 김포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 한강선 등을 이제 유치를 해서 광역 교통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포시의 흔한 요즘에 테크노밸리 하나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곳이 또 김포입니다.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김포시가 많은 특단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내년에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겠다. 김포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묘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김포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참여해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진행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포의 경우에는 이 수도권 재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할 거라면 독일처럼 중소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 혹은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김포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요. 마찬가지로 생산기술연구소와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그 국내 민간 R&D 연구소 내지는 민간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수요에 맞는 R&D 생태계를 좀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개성 김포 간 다리를 건설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김포를 평화경제 자유특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개성 김포 간 다리를 건설한다면 이론상으로는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인천을 통해서 30분 만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김포가 남북 물류기지와 그리고 또 평화경제 특구로 지정된다면 대기업들이 김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앞다퉈 나섰던 테크노밸리도 없다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 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바람이 참 클 텐데 오늘 이제 방송 보시면서 김포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나? 좀 이렇게 아쉬운 얘기도 좀 전해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 멀리 가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꼭 내년에는 좀 들어섰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2기 한강 신도시가 빨리 추진돼야 됩니다. 원래 한강 신도시는 2006년도에 1322만 제곱미터 규모로 그 계획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방부 등의 반대로 인해서 826만 제곱미터로 축소되면서 지금과 같은 약간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됐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원래대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방부에서 2,200만 제곱미터의 그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제2기 한강 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 5개 읍면도 그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이를 통해 가지고 좀 그 2기 한강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북부 5개 읍면이 개발이 진행된다면 산업시설도 정비되고 인구도 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학병원이나 혹은 백화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포을 지역의 이모저모 김준현 전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